부귀영화보다 한 그릇의 밥. 조선시대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한 거지에게 신비한 도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게 부귀영화를 안겨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거지는 고민 끝에 놀라운 선택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이런 선택으로 이끌었을까요? 오늘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따뜻한 거지 덕보의 일상과 나눔의 삶. 조선 영조시대 한양 종로 한복판에는 덕보라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0이 넘었지만 정확한 나이는 아무도 몰랐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기워 입은 누더기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언제나 맑고 따뜻했습니다. 덕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종로 큰 길 모퉁이 정해진 자리에 앉았어요.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구걸하기에 좋은 장소였지요. 하지만 덕보는 다른 거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절대 애걸하거나 불쌍한 척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덕보야, 오늘도 왔구나. 두부장수 박 아저씨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네, 박 아저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덕보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박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덕보 앞에 놓았습니다. 자, 이걸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어. 고맙습니다. 박 아저씨 덕분에 오늘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덕보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와 따뜻한 미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덕보를 좋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덕보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들인 것 중에서 자신이 먹을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덕보는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픈 거지 할아버지, 어린 고아들, 다리를 다친 거지 할머니가 살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약값 될 만큼 모았어요. 덕보는 앓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에게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덕보야, 내가 벌어온 돈인데 나한테 주면 안 되지. 괜찮아요. 저는 오늘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어린 고아들에게는 떡이나 과자를 나누어 주었고 할머니에게는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을 가져다 드렸어요. 덕보 형아 고마워.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 우리는 가족이잖아.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덕보 자신은 늘 검은 콩으로 만든 간단한 죽이나 찬물에 마른 밥 한 그릇이면 충분했어요. 그것만 먹어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지나갔지만 덕보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온종일 비를 맞고 앉아 있었는데도 번 돈은 고작 몇 푼에 불과했어요. 그때 젊은 선비 하나가 덕보를 보고 안쓰러워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비 오는 날에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처마 밑에라도 들어가시지. 덕보는 빗물을 털어내며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비도 하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요.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주시고 더러워진 몸도 씻어주시고. 하지만 돈도 별로 못 버셨을 텐데. 오늘은 적게 벌었지만 그래도 저녁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은 먹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요. 선비는 덕보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도 때로는 작은 일에 불평하곤 했는데 이 거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덕보는 평소보다 적은 돈으로 죽 한 그릇을 사 먹었습니다. 뜨거운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록 조금 적어도 배고픔을 달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신비한 도사의 등장과 특별한 제안.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덕보는 평소처럼 하루 일을 마치고 뒷골목 식구들에게 나누어 줄 음식을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골목 입구에서 이상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깨끗한 흰 도포를 입고 있었고 긴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얼굴은 동안이었지만 눈빛은 깊고 신비로웠습니다. 무엇보다 그 주변에는 은은한 빛이 감돌고 있어서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지요. 덕보야,
노인이 덕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덕보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아는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저를 아시나요? 물론이지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단다.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참으로 기특한 젊은이구나. 가진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남을 위해 나누어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별거 아닌 일인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드물어. 부자들도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내고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기 바쁜데 너는 정말 특별하구나. 덕보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때 노인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덕보야, 내가 너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제안이요? 그래, 사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지. 덕보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신선님이시라고요? 놀라지 마라.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왔단다. 노인 아니, 신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의 착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 하늘에까지 알려졌어. 그래서 하늘에서 너에게 상을 내리라고 하셨단다. 상이라니 저 같은 사람에게요. 그렇다, 내게 부귀영화를 안겨주겠다. 큰 저택에서 살게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비단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덕보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신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돈도 주겠다. 평생 굶주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떠냐? 좋은 제안이지?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이다. 내가 신선인데 그런 일쯤이야 쉬운 일이지. 덕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꿈도 꿔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더 이상 춥고 배고프지 않아도 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니. 하지만 신선의 다음 말에 덕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이요? 그렇다.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더 이상 거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어. 그게 무슨 뜻인가요? 부자가 되면 부자의 격에 맞게 살아야 해. 거지들과 어울리거나 그들을 도와줄 수는 없다는 뜻이지. 그리고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사람들과도 연을 끊어야 해. 덕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이들과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신분이 다르면 어울릴 수 없는 법이니까. 부귀영화의 조건과 거지의 깊은 고민. 신선은 덕보의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잠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덕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덕보야,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자세히 말해주마. 신선이 손을 한번 휘두르자 공중에 환상 같은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런 큰 저택에서 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그림에는 넓은 마당과 여러 채의 건물이 있는 웅장한 한옥이 보였어요. 안채, 사랑채, 별채는 물론이고 아름다운 정원과 연못도 있지. 두 번째 그림에는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진 상이 보였습니다. 매일 이런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산의 진미는 물론이고 궁중에서나 먹을 수 있는 고급 요리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세 번째 그림에는 비단옷과 각종 보석, 금은 보화가 보였어요. 이런 값비싼 옷들을 입고 다니고 보석으로 몸을 치장할 수 있지. 그리고 이 모든 재물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네 번째 그림에는 많은 하인들이 덕보에게 절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하인들이 너를 모실 것이고 사람들도 너를 존경할 것이다. 더 이상 아무도 너를 하찮게 보지 않을 거야. 덕보는 그 환상적인 그림들을 보며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어떠냐? 마음에 드는가?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하지만 기억해라. 이 모든 것을 얻으려면 지금의 생활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신선은 다시 손을 휘둘렀고 이번에는 다른 그림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그림에는 덕보가 돌보던 아픈 할아버지가 혼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더 이상 내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부자가 된 내가 거지를 돌본다는 것은 체면에 맞지 않거든. 두 번째 그림에는 어린 고아들이 배고파하며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부자가 되면 저런 아이들과는 연을 끊어야 해. 세 번째 그림에는 다리를 다친 할머니가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도 내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할 거야. 덕보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각자 자신의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지. 하지만 저 없이는. 덕보야,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야. 각자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어. 덕보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선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자신도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고 평생 거지로만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함께해온 사람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들은 덕보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이런 큰 결정을 갑자기 내리기는. 물론이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는 말아라. 내일 저녁까지 결정해주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신선이 사라진 후 덕보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뒷골목으로 가서 평소처럼 식구들과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해서 음식 맛도 잘 모르겠고 대화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덕보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몸이 아픈 거 아니야?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할아버지도 걱정했어요. 어린아이들은 덕보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형아, 오늘도 맛있는 거 가져왔어? 거지의 놀라운 선택과 그 이유. 그날 밤 덕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처마 밑에서 누워 있으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귀영화라. 정말 꿈만 같은 일이야.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고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실까? 약값도 없어서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아이들은? 저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던 덕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해서 평소처럼 밝은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덕보는 마음의 갈등을 겪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주어도 평소 같지 않았고 감사 인사도 힘이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두부장수 박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덕보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어요. 덕보야, 무슨 일이니? 오늘 얼굴이 좋지 않은데. 박 아저씨 별일 없어요. 별일 없긴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해봐. 덕보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박 아저씨 만약에 아저씨께 큰 부자가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자가 될 기회?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그냥 궁금해서요. 박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물론 부자가 되면 좋겠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는다면 글쎄 올시다. 소중한 것이요? 그래,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 말이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박 아저씨의 말이 덕보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덕보는 뒷골목으로 갔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덕보야, 어디 갔었니? 늦어서 걱정했잖아.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미안해요. 일이 좀 있어서. 아픈 할아버지는 기침을 하면서도 덕보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아이들은 덕보가 오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형아, 오늘 뭐 가져왔어? 형아, 우리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덕보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들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고 반겨주었거든요. 그날 밤 모두와 함께 간단한 저녁을 먹으면서 덕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어. 부귀영화도 좋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더 소중해. 다음 날 저녁 약속한 시간에 신선이 나타났습니다. 덕보야, 하루 종일 생각해봤겠지 결정은 내렸나? 덕보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네, 결정했습니다. 그래, 어떤 결정을 내렸나? 신선님, 정말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겠습니다. 신선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냐? 부귀영화를 포기한다는 뜻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유를 말해보거라. 덕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매일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매일이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난하지 않느냐? 도사가 전하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 신선은 덕보의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훌륭하다. 정말 훌륭한 선택이구나. 덕보는 신선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제가 거절했는데 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건가요? 덕보야, 사실 이것은 시험이었단다. 시험이요? 그렇다 하늘에서는 내가 정말로 깨달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어. 부귀영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말이야. 신선은 주변에 따뜻한 빛을 만들어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이라고 생각해.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그럼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야.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기쁨,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들. 이런 것들이 진정한 부요. 덕보는 신선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신선님, 저는 사실 처음에는 부귀영화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다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유혹 앞에서도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지. 신선은 손을 휘둘러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자가 된 사람들이 외롭게 혼자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큰 부자들이다. 하지만 보다시피 모두 외롭고 쓸쓸해 보이지 않느냐? 정말 그랬어요. 화려한 집에 살고 비싼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둡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왜 저렇게 외로워 보이는 건가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니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단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걱정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구나.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네요. 신선은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반면에 저 사람들을 보거라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지 않느냐? 네,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지. 덕보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매일 밤 뒷골목 식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거든요. 맞다. 바로 그런 것이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 너를 진심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보물이란다. 신선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덕보야, 내가 오늘 내린 선택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어.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거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소중한 일상의 가치와 감사의 깨달음. 신선과의 대화를 마친 후 덕보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처마 밑, 같은 자리였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시원한 바람이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했고 딱딱한 바닥에 누워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보는 전보다 더욱 밝은 얼굴로 자신의 자리에 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도 더욱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보야, 오늘 기분이 참 좋아 보이는구나. 두부장수 박 아저씨가 말했어요. 네, 박 아저씨. 오늘 날씨도 좋고 이렇게 아저씨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네,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박 아저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덕보가 가진 것이라고는 누더기 옷 한 벌뿐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덕보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건강한 몸, 맑은 정신, 따뜻한 마음, 그리고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깨달았거든요. 저녁에 뒷골목으로 갔을 때도 덕보의 변화된 모습은 계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덕보는 아픈 할아버지에게 더욱 다정하게 물어보았어요. 덕보야, 내 덕분에 오늘도 버틸 수 있었구나. 고맙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더 감사해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필요로 해주시니까 제 존재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할머니도 덕보의 변화를 느꼈어요. 덕보야, 오늘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더 밝아 보여. 할머니,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머니와 대화할 수 있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도 덕보의 따뜻한 에너지를 느꼈는지 더욱 즐겁게 웃으며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형아, 오늘 왜 이렇게 더 좋아? 왜냐하면 너희들이 있어서야.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거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덕보는 혼자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하늘님,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부는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 후로 덕보의 삶은 겉으로는 전과 같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생각했고, 밤에 잠들 때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도 덕보의 변화를 느꼈어요. 그의 인사에는 더욱 진심이 담겨 있었고 미소는 더욱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덕보를 좋아하게 되었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하지만 덕보는 예전과 똑같이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뒷골목 식구들과 나누어 주었습니다. 덕보야,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어요. 왜요, 할머니? 가진 게 없으면서도 늘 나누어 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웃으면서. 너를 보고 있으면 우리도 힘이 나. 덕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을 뿐이에요. 며칠 후 덕보는 다시 그 신선을 만났습니다. 신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덕보야, 내 선택이 정말 옳았구나. 지금 내 모습을 보니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더 풍요로워 보인다. 신선님 덕분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너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그 후로도 덕보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생활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거지 덕보의 현명한 선택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덕보는 부귀영화라는 큰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기쁨,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들이었지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가족, 따뜻한 인간관계,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시잖아요. 덕보처럼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한 끼의 따뜻한 밥, 안전한 잠자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이런 소소하지만 소중한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작은 것에 감사하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랑이가 들려주는 효심 깊은 나무꾼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